야 그래도 구독자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잘 어울려. 잘 어울리는 거야. 저기 잘생겼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 생각해서 봤어. 존나 잘 어울려. 아 이게 그냥 겁나 잘 어울려. 아니 진짜 잘 어울리지. 아, 나 이거 친구가 줬어, 친구가. 네, 그 형이랑 사이에 그게 나야. 가져가라면서 그래서 잘 어울려. 범인 노트인데 엄청 정리 잘. 아이 새끼. 나 렌즈 쓸 거. 너도 안경. 너 훨씬 잘 어울려. 나가지고 그래서 책은 안 가져왔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죠? 해줄 얘기 했었죠? 네. 그냥 계절이 이게 아니야. 자대. 회전도 모르냐. 자 앞에 앉아있대. 얄미하게 의한 결석까지 했나요? 그래서 그랬어요? 어두운 거는 홀수 박스를 따로 많이 잘생긴 거는 홀수를 따라서 기억나요. 그게 좀 정반사에. 알겠다. 아 우리 문제 앞으로 넘어가기로 했지? 하고 내가 출주하래. 하고 그냥 출주. B2예요? 뭐라고? 지금 B2예요? 뭔 소리? 전반사 할때인가요? 전문대 아니야? 전반사 할때예요? 몰라. 학교나도 우리 전반사를 얘가 B2 띄우길래 이게 봐. 했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자, 겉보기 깊이 얘기했나요? 했을걸요? 겉보기 깊이 했어요? 물 아니 층 두 개 진 것도 했나요? 했어요.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전반사 가보시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전반사 행방. 전반사와 통감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반사라는 현상을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자, 전반사는 영어로 토탈 리플렉션인데 엄밀하게 얘는 내부 전반사라고 하는데 맞아. 자, 이건 토탈 리플렉션이라고 불러주고 리플렉트 무슨 뜻이지? 말라. 반사 또 그보다 더 많이 쓰는 거. 거울. 리플렉트. 그 포켓몬스터. 나는 그거 생각했어. 포켓몬 스킬. 리플렉트. 반사사들이 많아. 라는 말. 그, 반응? 리플렉트. 그 삼각형 거울 그거 하고 깊이 생각하다. 처음 들어. 처음 들어. 반사다라는 오히려 리플렉션은 오히려 그거여서 홀수를 많이 쓰잖아. 깊게 숙고하다, 반영하다 이런 식으로 진짜 완전 좀 들어보는 씁니다. 자 그러면 전반사는 조금 한번 살펴보죠. 전반사는 아무렇게나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자 미란매질에서 지금 대자리가 지나갔어. 미란매질에서 소환매질로 빛이 전달되다가 그 경계에서 일어나는 반사 과정을 전반사라고 합니다. 반드시 조건을 미란매질에서 소환매질로 진행하다 나타나는 조건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이 있다라고 돼요. 이쪽에 지금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이 있어요. 얘는 N1이고 얘는 N2. 자 여기에서 N2라는 녀석이 N1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빛이 아래서 위로 전달되면서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만 보였으면 좋겠어요. 자 이쪽에 지금 S라고 하는 광원이 있어. S라는 광원이 있어. 비시오는 시작하는 램프가 전구가 됩니다. 자 이때 빛이 똑바로 위로 나오는 녀석이 있을 수 있겠지. 이렇게 똑바로
수직하게 입사하면 얘는 수직하게 나가게 된다. 오케이? 똑바로 진행해. 자, 그 다음에 비스듬하게 운녀석이 있어. 그러면 이때 이 값보다 바깥쪽에 있는 값이 더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굴절 법칙을 생각하면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커야게. 찍었는데? 사인 함수가 있으니까 헷갈리지. 그래서 얘를 빠르게 판단할 때는 이렇게 써도 좋을 것 같아. 이거 등식은 완전히 성립하지 않아. 작은 값일 때만 성립하는데 대충 이렇게 써. 그냥 이렇게 쓸게. n이 크면 세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값이 항상 일정해야 돼. n이 크면 세타가 작아져야 돼. 그럼 이 n이 크니까 세타가 작고 n이 작으니까 세타가 커야 되겠네. 그럼 빛이 어디로 가? 이렇게 가게 돼. 이해해요? 자, 이때 더 옆으로 가는 녀석은 더 커진대요. 그럼 어떻게 되니? 얘는 이렇게 누워서. 되는 거야. 이때 입사각이 증가하는 것보다 굴절각이 증가하는 정도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게 돼. 그러면 어떤 특별한 각으로 갔더니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얘가 표면을 따라 흐르네. 오케이? 표면을 따라 흐르게 돼. 자, 이게 또 하나의 광선을 하나 더 그려보도록 하죠. 자, 얘가 들어가면 항상 반사 법칙에 맞게 반사되는 광선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런 반사 광선이 존재하게. 그러면 지금 나타난 유각도보다 큰 각으로 입사하게 되면 얘는 굴절돼서 나가는 빛이 있어 없어? 없고 모두 다 반사만 되지. 그래서 얘네들 전반사라고 하고 이때 일어나는 이 각을 세타 C라고 하고 임계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타 C보다 큰 각도로 입사하게 되면 반사만 일어난다. 그렇다면 거울에서의 반사와 전반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거울면에서 반사가 될 때는 일단 빛을 거울이 흡수해. 그 빛의 진동수에 맞게 금속자, 원래 반사면은 금속이 들어있거든. 금속이 전자가 진동을 합니다. 그 진동하는 빛이 바깥으로 같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전자를 진동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을까? 에너지가 필요했겠지. 그래서 거울면을 통한 반사는 에너지 손실이 생겨요. 하지만 전반사는 물리적 성질에서 반사되는 거야. 오케이? 굴절이 다른 두 물질 사이에서 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망원경 등을 이용할 때 망원경 혹시 만져본 사람이 있니? 굴절 망원경 만졌는데 우리 저반 렌즈를 보니까 기역자로 꺾여진 렌즈가 그런 병통이 있을 거야. 아, 네. 이것을 이렇게 보는 거. 직교 프리즘이라고 하는데, 자, 얘를 보통 그 안에 거울을 넣지 않고 프리즘을 넣어요. 프리즘에서 전반사가 일어나게끔 해주거든요. 그 이유는 별빛이 엄청나게 조금이잖아. 그럼 조금이라도 빛이 더 필요하지,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그치? 그래서 거울을 사용하면 빛이 일부가 흡수되기 때문에 상이 흐려진단 말이야. 그래서 프리즘을 이용해서 보게 되면 전반사나 성중에서 보기 때문에 어때?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어. 소피 먹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나온대요? 음료수, 얼음, 과자. 열밥을 맞이해서 범위를 다이어트시키기 위해서 제육이 중국집 맨날 그냥 하고 있어요. 어떻게인데? 아니 근데 진짜 오늘도 이거 마시고. 아 근데 이건 신고해 주세요 선생님. 망고인데. 망고가 망했다. 망고는 괜찮아요. 맛있어? 네. 이 많았어. 아니 그냥 이런 거 그냥 사 먹는 거 다. 대망이에요 저거는 진짜 이거 잘해. 웃긴 얘기 해줄까? 네. 선생님이 전에 한번 망고 주스를 사 먹었어. 망고 주스 맛이야. 근데 선생님 후배가 필리핀 여행 갔다 오면서
망고 탕이라는 게 있어. 탕. 아, 알아? 개만 분말 주스야 분말. 얘 마라탕밖에 모를걸요? 그래갖고 조용히 그 하세요. 탕이라는 맞잖아. 망고 탕을 갖다가 물에다 섞었어. 근데 한 봉다리에 어느 정도 양의 물이 필요하냐면 페트병 하나 정도의 물. 약 2리터 정도. 거기다 넣으면은 막 흔들어주고 먹으면 실제 망고 주스하고 똑같아. 웃기지 않니? 그냥 타먹는 건데 불량식품 같이 생겼는데 실제로는 그 편의점에서 파는 망고 캔 있지? 망고 캔, 그 주스 있잖아. 그거보다 더 진해. 헐. 어이없지? 아니 망고 주스 이런 거다 망고 그거 줄지 몰라. 아닌데 망고 가는 거 봤어? 아니요. 망고 타는 거. 당이네. 그런 말하는 그게 한 봉다리에 탕 500원인가 600원인가? 성미가 이것은 500원, 600원이면 저런 거 한 3잔 정도 나오지. 이거 4,500원. 어? 4,500원. 야, 너 그동안 4,000원 사기당했네. 와. 아, 용기값이 4,000원이구나. 한명 때문에 여기가 비싸. 아니야, 이거 팔 때문에 그런 거지. 타피오카. 그럼 뻘짓한 거지. 뻘 또 때문에 그래서 먹는 뻘짓한 거지. 네, 자, 망원탕 뭐야? 토끼똥이 있었어. 오늘 젤리 있었어. 젤리. 젤리. 그 젤리가 사람들이 인간만 갖고 있는 병이 있어. 동물에게는 없고 인간에만 있는 병이 있거든. 흔한 병. 중이병. 치질이라는. 중이병은 뭐라 치질은 혈액 순환이 중력이 아래로 모이다 보니까 항문 주변의 혈액이 한쪽 방향으로 쏠려서 조직을 변화시키거든. 근데 그 안에 치질에 일으키는 내부에 이제 생성되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젤리하고 똑같이 생겼어. 치즈를 제가 먹을 거예요. 치즈 뭐 이제 그거 많이 먹으면 이제 치질로 가는 거야. 아닌가? 좀 어이없는데? 자, 그러면 전반사 자, 전반사라는 관계에서의 불절 법칙을 한번 써볼게. 얘는 n1 곱하기 불절각이 얼마지? 90도가 되겠지. 사인 90도요. 얘는 n2 곱하기 사인 세타 c가 되버리겠지. 따라서 사인 세타 c는 뭐가 되니까? 사인 90도는 1이지. n2분의 n1이라는 관계를 가졌는데 얘는 상대 불절율 n1분의 1이라는 값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타난 임계각에 대한 사인 값을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해. 엄청나게 많이 쓸모가 있게 사용되는 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반사라는 현상을 이용한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만약에 물속에서 공기 중으로 나가게 될 때, 오케이? 이때 임계각을 한번 계산해 보기로 하자. 물은 불절율이 얼마야? 3분의 4. 공기는 불절율이 1이 되거든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공기 중으로 써볼까? 1 곱하기 전반사가 일어나긴 임계각에서 자, 이 불절각은 얼마가 돼야 돼? 90도가 돼야 되겠지. 이 값은 물에 대해서 3분의 4 곱하기 사인 세타 C야. 자, 그렇다면 이때 사인 세타 C는 얼마가 되버리지? 4분의 4. 그럼 이때 임계각 세타 C는 얼마가 될까? 약 49도가 된다. 49도 정도의 각도로 입사시키는 물에서는 전반사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한편 유리에서 공기로 나가는 경우가 유리는 불절율이 얼마야? 2분의 3. 공기는 불절율이 2거든. 그럼 똑같지. 그냥 공기를 기준으로 비례시키. 진공하고 공기하고 절대 불절율 거의 똑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주문은
쟤한테 왔는데. 근데 뭐였어? 샀지. 아니 근데 그 이렇게 단체부터 시작했어. 어? 이렇게 이거부터 시작했어. 이거? 아니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렇게 올리는 거죠. 뭘 말하는 거야? 아니 도대체 기억이 왔다는 거야? 아니 여기부터 시작했다고요. 보통 주변에 이거 보여줘. 나도 보여주고 저거 어떻게 저런 팔 자세하게. 자, 그래서 이게서 전기로 나타나는 전반사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는 1 곱하기 사인 90도가 되겠지. 얘는 2분의 3 곱하기 사인 세타 C. 그러면 사인 세타 C라는 값은 얼마가 되고요? 3분의 2가 되는데 이걸 만족한 세타 C는 얼마일까? 약 42도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 계산하면 알지. 계산기가 가지고 내가 아니? 계산기로 활용할 줄 알면 되지. 그럼 여러분들 전자계산기 본 사람 있니? 전자계산기 보면요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세타 C는 원래 수학적으로 쓸 때 이렇게 쓰거든. 아크사인이라는 말을 써. 저런 거 있어. 그래갖고 이렇게 되는데 요즘 전자계산기를 보면 핸드폰 어플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지. 그러면 사인이라는 함수가 공학용 계산기에 나오거든. 걔를 오랫동안 꾹 누르면은 다양한 사인에 관계된 사인이 포함된 함수들이 나와. 그래갖고 아크사인이라고 나오는데 이렇게도 쓰기도 해. 얘는 아크사인이라고 쓰기도 하거든. 아크사인하고 얘를 2 나누기 3을 치게 되면 답이 또로록 42로 나오게 돼. 이해? 계산기 쓸 때 그렇게 쓰게 됩니다. 나중에 그거 계산기 쓰는 우리나라에서 계산기를 학생들이 스스로 쓰게끔 해주죠. 미국은 계산기 수업이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캐나다는 지금 교육과정이 공통과정이거든. 그래갖고 수학 시간에 계산기를 사용하는 그 학점이 있어. 근데 시키는 대로 하면 꼭 지키게끔. 그러다 보니까 수학 교과서가 아주 골 때리다. 수학 교과서의 답이 미국은 두 종류로 나와. 막 보면은 단축이 막 계속 해결돼 있어. 그러니까 그 대로 누르면 답이 나와. 순서대로. 코딩 우리나라는 계산 풀이식이 나오잖아 답에. 그것도 나오고 누르는 것 순서를 누르면 답이 나와.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서 계산기 버튼이 순서대로 되어 있어. 미국은 지금 계산기, 미국 캐나다 애들은 학생용 계산기가 표준 계산기야. 그걸 이용해 갖고 수업을 해. 근데 우리나라는 수업 중에 계산기 사용 금지입니다. 사람의 계산기로 만들겠다는. 근데 실제로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계산기 많이 쓰잖아. 선생님들은 옛날에 대학생들, 대학원 애들은 계산기를 엄청나게 많이 써. 그러다 보니까 연산 능력이 떨어져. 알던 구구단도 다 까먹게 돼. 그리고 두 자리 숫자 꼭 절대 하기 싫지. 76에? 76. 62. 82. 80이야.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곱셈에 대한 경고 칭송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전반사의 야, 자, 이러한 임계각을 알아봤어. 이걸 이용한 예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저거 그거 이거 빛으로 통신할 때 저거 맞아요. 그게 뭐였어 이거? 아니 어제 못 배웠네요. 방 케이블. 요즘은 광선이라고 하고. 자, 요걸 한번 살펴보자. 전반사 프리즘에 대해서 과학실에 가면 프리즘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 하나는 정삼각형 모양의 프리즘이 있고, 또 하나는 직각삼각형 모양의 직각이등변삼각형 모양의 프리즘이 있어. 이때 정삼각형 모양의 프리즘을 요 모양으로 갔을 때 얘는 분산 프리즘이라고. 그 무지개?
분산 프리즘. 반면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프리즘을 우리는 전반사 프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런 삼각형 모양의 프리즘이 있어요. 자, 한각이 45도야. 이때 한쪽 면에 수직하게 빛이 들어옵니다. 그럼 직진하겠죠. 수직하게 들어가니까. 자, 이때 입사하는 유광이 얼마가 되지? 45도가 되겠지. 왜 맞춘? 그러면 인계각보다 큰 값으로 들어갔어? 인계각보다 작은 값으로 들어갔어? 큰 값이 되니까 전반사가 일어나겠지. 전반사가 일어나. 자, 그 다음에 이건 영재학교 시험 같은데 많이 쓴다 실제. 자, 이렇게 됐어. 인계각이 얼마가 돼? 인계각보다 큰 45도로 들어가니까 얘 전반사가 일어났지. 그래서 글자가 어떻게 보입니까? 이렇게 되는 아이가 이렇게 보이게 빛의 진행하는 경로를 바꿔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자, 이런 글자들을 갖게 하는 프리즘. 이거를 이용해서 만든 게 잔망경이잖아.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갖다 붙여놓으면 되겠지, 그치? 하나를 이렇게 갖다 붙여놓게 되면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게 되지. 그러면 빨간 아이가 어디에 오니? 다시 밑으로 오잖아, 그치? 그럼 글자가 어떻게 보여? 이렇게 보여. 제대로. 얘 장망경 할 때 쓰는 이 프리즘이야. 전망경이 뭐예요? 아니 잠수를 달려야 막 밑에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학교에서 만들지 않니? 누가 전개도 갖고 그려가지고 거울 붙여갖고 만들지 않아? 요즘 잠수함이 가만히 그런 거 안 하니? 옛날에 그냥 그 뭐야 요지경이라는 것도 만들어 보는데 요지경은 거울을 여러 개 그 종이에다가 해서는 또 해갖고 이렇게 쳐다보면은 되게 이상한 모양으로 요지경이요? 아 그건 알아요. 해봤어요. 전망경을 안 했나? 전망경 있어요. 처음 들어요. 요즘 잠수함에도 전망경 있어요. 그럼 뭐냐? 다 레이더로 그냥 그러니까 물 밖을 어떻게 돌려? 수중 카메라. 물 밖을 어떻게 돌려? 카메라. 있긴 해야 되겠구나. 자, 한편 그쯤에 저희 얼굴은 배를 닮았으면 좋겠어. 배는 되게 귀여운데. 얼굴도 살짝. 얼굴이 뭐라고? 얼굴에 살찌면 배처럼 된다고? 눈곱이가 자, 이번에는 전반사 프리즘을 이렇게 한번 이용해보도록. 3은 너무 뭐야? 자, 이렇게 만들었다가 여기서 45도라고 그러면 자, 똑같아졌어. 짜증나. 응? 어떤 새끼야? 아시지 않아요? 그럼? 어떤 놈인지 아시지 않아요? 그런지 탈놈이 주모 아니면 범인데 주모는 그런 소리가 안 나잖아. 네. 아시지? 이렇게 됐어. 범인이 좀 잘 알잖아. 자, 한번 봅시다. 이쪽에 빛이 입사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전반사지. 네. 이렇게 하면 여기 입사 갖고 몇 도로니까 45도니까 전반사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나가요. 뭐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온 녀석은 그럼 뒤집혀서 넣어. 그렇지. 이렇게 오게 되니까 얘는 어떻게 돼? 뒤집혀서 나오게 돼. 여기 가짜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가짜가 이렇게 보이네. 상하가 바뀌었어요. 네? 안 바뀐 것 같아요. 안 바뀐 것 같아요. 위아래가 바뀌었잖아.
맞잖아. 아, 간대. 여러분들 일반적인 망원경을 사용하게 되면 아, 맞잖아. 누가 봐도 가인데. 응? 바뀌었는데? 바뀐 거라고. 너 이게 가냐? 네. 가죠. 아. 집에 가. 아, 그렇게 된 거구나. 아, 오케이, 오, 오케이. 이렇게 가야 돼? 저 찌빠 돌릴 수 없잖아. 길어줄까? 자, 그래서 이렇게 잘리는 거 아니에요? 바뀌었대요. 이거를 옆으로 놓으면 또 좌우도 어떻게 될까? 바뀌어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굴절 망원경을 통해서 쭉 뻗는 망원경을 통해서 물체를 관찰하면 상하 좌우가 바뀌어서 보입니다. 아시겠어요? 굴절 망원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상하 좌우가 바뀌어서 보여요. 그런데 프리즘 이렇게 된 쌍을 한 쌍을 도입하게 되면 상하를 바꿔줄 수 있고 옆으로는 좌우가 바뀌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망원경이 쌍안경이야. 쌍안경에 오브라진 부분이 있지. 그 안에 한 세트의 프리즘이 들어있어. 한 세트의 프리즘이 있어서 그 프리즘을 통해서 지나오게 되니까 상하 좌우를 다시 바꿔줘서 똑바로 서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해주는 거야. 쌍안경인데 이걸 거꾸로 보면 겁내 헷갈리겠지. 옛날 해적 영화 같은 거는 상상을 쭉 뽑아서 보잖아. 다 뻥이야 거의 다. 왜? 상하 좌우가 바뀌어 보여야 돼. 배가 거꾸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딱 보면 영화에서 어떻게 보이니? 똑바로 보이지. 잘못된 거지 과학적으로야. 왜곡됐네. 그 다음에 이 유리를 통해서 빛이 지나가게 되면 실제 있는 거리보다 더 먼 거리를 가는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망원경의 교통이 짧아지는 거예요. 상하 좌우가 바뀌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스코필드라는 망원경 본 적 있니? 스코필드. 여러분들 양궁 경기할 때 딱 쌍을 그렇게 쳐다보잖아. 쌍안경이 한쪽 반쪽짜리야. 그래갖고 쭉 오다 걔도 이렇게 꺾여 있어.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똑바로 보이는 거야. 우리 집에 있는 그 망원경을 갖게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선생님 후배년이 있어. 지민이 딱 2배야. 얘가 이거를 왜 뽑기 하는데 보면 막대기로 쭉 눌러갖고 뽑는 거 있어. 아, 그 밀어서 뽑는 밀어서 뽑는 존나 어렵잖아요. 선반에 올려놓고. 걔는 그거 진짜 어려운데. 10,000원 내면 3번의 기회를 주거든. 10,000원 내면 3번의 기회를 줘. 겁나 비싸네. 물건이 비싸. 좋은 거. 피규어. 중국산 피규어. 그래갖고 10,000원을 주면 얘가 2번을 뽑아. 와, 싹포는다. 대체네. 선수야 선수 완전. 그래갖고 잔뜩 뽑아갖고 뭐 하는지 알아? 그 주인한테 되팔아. 그걸로 영업해. 와, 미쳤다. 쓰레기네. 근데 주인 입장에서는 이득이잖아. 사는 돈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2개 정도 뽑잖아. 그럼 3개를 주고 20,000원 정도를 받아. 주인 입장에서 자기도 남는 거야. 근데 그 파는 사람은 남고. 얘도 남고. 딴 놈들은 다 남고. 10,000원 내봐 하나도 못 보면 해봐야지. 그래갖고 술 먹고 가다 야 뽑아 10,000원 하나만 놔. 하나 너 갖고. 그랬더니 밀어갖고 뽑는 게 그 망원경으로 뽑은 거야. 근데 아주 꾸지지 않다는 게 뭐가 꾸지냐면 우리 집에서 쭉 보면 약 한 4km 정도 떨어진 산이 있거든. 그 산에 안테나가 있단 말이야. 피대치 같은 거. 딱 보면 보여. 뭐라고? 남산타워. 남산타워? 서울 남산타워 갑자기. 인천에서 남산타워가 보인다고? 아니요. 근데 왜 남산타워? 그러면 제2롯데타워 물린 거 보시네. 남산에 가고 싶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망원경이 되게 좋아갖고 집에 천체 망원경 3개 있었잖아.
얼마예요? 그 학원에 갔다 놨더니 비싸. 학원에 갔다 놨더니 하나는 진짜 주로 사용하는 망원경이 있었어. 뉴턴식 반사 망원경인데 이 직경이 이만해. 굉장히 큰 편이야. 아 근데 소형이 있지. 굴절 망원경. 그래도 이스라엘 경기랑 근데 바진대도 있고. 가게 마운트가 있는데 되게 무겁단 말이야. 그 마운트를 얼마 주고 샀게? 2만 원. 아주 옛날. 쇠덩이만 팔아도 2만 원 넘게. 옛날에 50만 원. 옛날에 물가가 아주 옛날인데 그때는 망원경이 상대적으로 더 비쌀 때야. 100만 500만 원. 선생님이 그거를 10만 가비. 8천 원인가 9천 원 주고 샀어. 그때 10만 8천 원씩 얼마지? 아니 요즘은 이제 거의 안 하는데 옛날에 옥션 애들이 진짜 옥션을 했어. 경매를. 오. 1,000원 경매라고 그래갖고 그래 1,000원에 망원경 하나 살까? 해갖고서는 입찰을 했어. 그래갖고 1,000원 하면 괜찮으면 붙을 것 같아갖고 찔렀지. 5만 원. 근데 어떤 미친 새끼가 계속 올리는 거야. 근데 얼마 생각하면 이 정도면 그만하자 신기하다. 한 6만 원 정도? 근데 나중에 뭐가 생긴지 아니? 집이 생겨. 오기가 생겨. 아 그게 경매의 문제예요. 그래갖고 10만 원까지 갔네? 근데 실제 그게 원가가 크게 따지면 그때 또 한 30만 원 정도 할 것 같아. 중국 사람인데 이런 거. 그래갖고 검증도 안 된 상표도 없는 제품을 너무 비싼 돈 주고 사긴 좀 그렇잖아. 그래갖고 개새끼. 그래갖고 10만 원까지 갔으니까 갔는데 이 새끼가 야금야금 올리는 거야. 10만 500원, 10만 1,000원 이렇게. 그래갖고 그냥 보기만 했어. 막 보다가 경매 마감 시간이잖아. 진짜 빼박 경매 마감 시간 한 2, 3초 전에 보다가 10만 5천 원, 8천 원인가? 그거를 입력시켜 놓고 대기하다가 2천과 3천 남기고 띡 눌러버렸어. 그리고 나중에 왔지. 처음부터 그러시겠어요. 5만 원 때부터 계속 기다려. 아니 나는 포기할 줄 알았어. 근데 계속 가격을 올려놓는 거야. 올려놓은 다음날 가면 또 올라 있고. 이런 식이야. 그 새끼가 거의 내가 5만 원 쳐놓고 며칠 있다가 10만 원 지 혼자 쳐버렸어. 판매자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럼 판매자 하나도 손해인 거야. 10만 원에서도 쇠덩어리 사는 것도 10만 원 넘게 나오고 가대. 거기다 알루미늄 샤시로 만든 삼각대 있지. 그 삼각대만 해도 진짜 싼 것도 몇만 원. 저건 허접한 저거 몇만 원이잖아. 그래요? 삼각대 있죠. 모니터 근데 그거가 진짜 많이 목성, 토성, 달 다 왔어. 그리고 학원에 갖다 놨다가 옥상으로 갖다 놓고 맑은 날 옥상에 설치해 놓고 그냥 내려와. 수업 끝나자마자 올라가고 그러고. 그리고 집에 한 3시, 4시. 그 중간에 술 먹고 근데 있는데 겨울에 가야 돼. 겨울에 그 별자리 나와. 여름에 별자리. 볼만한 게 인천도 별로 통제 안 하시나요? 인천도 통제 안 하시나요? 라이프 홈에 포인트. 있어도 망경이 다 커버해줘. 아파트 옥상이 최고로 그래갖고 시골 가면 오히려 더 어려워. 왜? 관찰하고도 저별이 뭔지 몰라. 전별들이 거의 안 보이기 때문에 봐도 저별이 뭔지 몰라. 근데 행성 관찰할 때는 인천 아주 좋아. 행성은 목성, 토성 딱 보이거든. 목성, 토성, 화성 그냥 맨눈으로도 식별해. 근데 시골에서 가면 주변에 배경별이 워낙 많으니까 저 새끼가 뭐야? 그냥 보기 이거야. 시골. 그냥 이렇게 보면 이쁜데 실제 관찰할 때는 잘 안 보여. 뭔지 구분하기 위해서. 제주도가 진짜 한국처럼 보여요. 자, 그래서 이런 망원경을 만들 때 쓰는 프리즘이 전반사를 위한 장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식으로 응용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안렌즈라는 거 들어본 적 있니? 화학 렌즈. 어안렌즈. 아니.
물고기는 세상을 어떻게 볼까? 물자를 시켜서. 그 180도 다 보지 않아요? 물고기는 물고기는 초인적인 감각으로. 물고기 360도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360도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좋게. 어떻게 보이지? 좋게 보여? 그 눈 안에 물 들어있어서 다 반사돼. 네 눈 안에 물 들어 있어요. 눈에 물이. 그 눈이 이렇게 눈 속에 옆으로 있잖아요. 각막 쪽 바로 뒤쪽에는 수양액이라는 림프의 종류의 물이 들어 있고요. 안쪽에는 유리체가 있잖아. 유리체가 물로 돼 있지. 물, 물이야 뭐. 물이. 림프에 대한. 내가 토스트를 먹었어. 물고기는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알아보도록 할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자, 이걸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범위는 범위는 30대 초반에 세상을 바꾸는 기술을 개발해야 돼. 와, 뱃살을 짚고. 그래갖고 그래서 돈을 어마무시하게 역시 범위. 200조를 벌었대. 범위가 비포 애프터 보여주면 안 되는 그래갖고 집을 사서요. 비포. 마당에 연못을 만들었어요. 내 배를 본다는 범위의 집에 들어가려면요. 그 정문 대문부터 집까지 차를 타고 30분에 걸립니다. 그래서 연못을 만들어 놨대요. 또 멋있게 보이려고 태양 전지를 이용해서 안에 램프를 박아놨어요. 굳이? 전구를 물속에서 설치해서 밤에도 빛이 나오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도 환해가지고 우리가 불면증에 걸렸죠. 전 못 정했어. 그렇다고 연못을 다 파헤치기는 아깝고 떨어진 얼음도 주워 먹는 저녁 정신 있잖아요. 어떻게 했지? 아깝고 아깝죠. 너무 아깝죠. 아깝고 해서 나무잖아. 나무는 커버를 만들기 위해서 연못을 다 덮으면 되겠지만 그러면 아깝잖아요. 예. 그래서 최소한의 덮개를 만들어서 빛을 가리기로 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가리는지 이 아이의 깊이를 H라고 하고요. H라고 하고, 자, 지금 이 액체의 물의 불전율을 N이라고 하자. 이쪽은 공기가 있잖아. 공기는 불전율이 1이지요. 자, 그러면 빛이 어떻게 나옵니까? 똑바로 나오는 빛이 이렇게 와요. 그죠? 또 이쪽으로 나온 빛도 불절감이 크게 나와야 되겠죠. 네. 그리고 결국에 어떤 특별한 각도 세타 C로 들어간 빛이 수면을 따라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빛을 막기 위해서는 얼마큼의 부분만 가려주면 될까? 저희 전방사성이 전문을. 이 부분을 덮어주면 되겠죠. 네. 원형으로 덮어주는 것의 관점을 얼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얼값이 얼마인지를 이야기해볼게요. 전반사 조건에 의해서 1 곱하기 사인 90도는 n 곱하기 사인 세타 c가 되지. 뭐야? 중요한 지민이야. 장난 아니다. 둘이 그거 할까? 딱 때리기 대회? 하는 거예요. 딱밤대기예요. 딱밤대. 무게중심의 미야. 그죠? 클립 하나 세웠어요. 클립이야. 이게 뭐야? 그러면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인 세타 C라는 값은 뭐가 되지? n분의 1이 된 거지. 네. 여기에서 삼각형을 하나 그려볼까요? 네. 삼각형을 그려봅니다. 이 값이 네. 얼마예요? 사인 세타 C. 사인 세타 C면 여기가 n이고 여기가 1이라는 얘기네. 그럼 밑변의 크기가 뭐가 되지? 루트 n 제곱 플러스 1.
L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이구나. L에서 그렇죠. 맞아요? 네. 자, 그렇다면 한번 볼게요. 얼이라는 값은 h 곱하기 탄젠트 세타야. 네. 탄젠트 세타 c가 되겠죠. 여기가 세타 c면 얘도 세타 c가 되니까. 그럼 탄젠트 세타 c는 뭐가 되지? h 곱하기 루트 n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1이 n 제곱 마이너스 1 제곱분의 5분의 1. 그래서 요런 반지름의 크기를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이걸 안 그러면 복잡하게 풀어야 돼. 계산하기 더럽겠지. 이거 안 이용하면. 맞아요? 이거 안 쓰면 계산하기가 되게 복잡할 거예요. 지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쓰는 기법 잘 기억해 두세요. 많이 쓰면 편리.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럼 이거와 물고기 세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런 차이가 있는 잠수사하는 사람들이 물 속에 들어가면 이런 일을 똑같이 역으로 겪게 되는 거야. 자, 어떤 사람 또는 물고기가 범이나 닮은 물고기가 어찌 말만 이투티. 여기에 저 인면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응? 얘가 인간이 아닌가? 뭐라고? 거미경 뱃살. 조금 더 검정. 거미경은 아기가 많지 않을까? 너무 많았는데. 얘그 핑크 색깔 바꾸고 있는데. 블러피시? 아 블루. 그 심해에 사는 블루피시. 블루피시가 무하고 아, 통통하게 생긴. 근데 그거 썩 때문에 그러는 거야. 거미가 세상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게 되니 광선이 억지로 원리로 들어오게 돼. 빛이 똑같이 이렇게 들어. 그래서 거미 눈에 보이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쪽 방향에서 오는 빛은 어디서 오니? 여기서 오는 거야.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오는 빛은 표면을 따라 온빛이 보이게 되는데 이게 인상하게 되는 거야. 그럼 범인은 세상이 어떻다라고 느끼지? 크다. 동그랗다고 느끼는 거야. 세상이 기울어.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동그란 곳의 중심에 파란 하늘이 있고요. 여기에 산도 있고요. 여기에 빌딩도 있고요. 이쪽에도 빌딩이 있고요. 이쪽에도 산이 있고요. 평야가 있고요. 산이 있고요. 이렇게 강은 없어요? 강이 보이겠니? 땅이 있는데. 자,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동그랗고 보이고 한 점을 중심으로 건물이 있고요. 이런 그림이 있어. 가끔 이 방법도 카메라 필터가 있거든. 렌즈가 있단 말이야. 그걸 보고 빌딩 가운데서 이렇게 딱 찍으면 이렇게 사진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아, 저. 그거를 그 렌즈를 어안 렌즈라고 해요. 그 원래 관광 렌즈의 한 종류가 알고 있어. 넓은 각을 찍는 카메라 렌즈가 알고 있는데. 저렇게 보니까 약간 하수에 빠진 것 같은데. 맨홀에 빠진 것 같지 않나요? 세상에 맨홀에 빠진 것 같아? 뭐 아니 맨홀 속에서 세상을 보는 거지. 자전거. 자,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현상이 바로 전반사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전반사를 어디에 또 쓰고 있니? 어디에 쓰고 있니? 광통신에 이용하고 있다라고 해. 광통신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목욕탕. 오히려 드니까 여기 밑에 모습은 더 잘생겼다. 앞으로 사람들 만날 때 이렇게 만나. 얼굴을 가리면 되지 않나요? 턱이 몇 개요? 일부러 저래. 정답입니다. 선생님 볼 때는 너네 중에 장가 맨 먼저 간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실수 때문에 하지 않아요? 너 좀 아닌 것 같아. 야, 여기서 너무 유연한 목소리일 텐데. 선생님 볼 때는 목소리야? 너네 중에 목소리 장가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거기 인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남자 목소리하고. 맨날 여자애들 여기 만져봐. 그럼 자, 변태가 그러면 이거
똥이션 바바리가 아니다. 그러면 성희롱 되지. 참고로 중국 여자들이 통통한 사람을 좋아해. 오 그럼 이 중불 이민가 되겠다 어쩐지. 왜 좋아하는지 아니? 통통하면 몸이 좀 많았다는 얘기잖아. 아 먹고 살만한 부자구나. 오. 이렇게 결국에 말하면 개념으로만 가서. 없어서 못 먹는구나. 사실 많이 먹어도 이민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유 이 거지 새끼들. 선생님 이제 수조 쪽에서 옛날에 있으면서 이제 사람을 좀 많이 만나봤는데 외국인 애들이 우리나라 사람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알아? 한국 사람들은 가난한데 왜? 그랬더니 고기 먹을 때 밥을 먹는 게 가난해서 그런 거래요. 왜? 그랬더니 하는 말이 밥을 먹을 거면 고기를 더 먹지 왜 밥을 또 먹네. 그만할 배가 있으니까. 우리는 밥 빼, 고기 빼 다른 게 밥 빼, 고기 빼, 술 빼, 지금 빼, 냉면 빼. 했잖아요 고기 먹을 때. 그래? 조그만데? 네. 그래갖고 한국 사람들이 가난해서 고기에 밥을 같이 먹는 거야. 아니지 그렇게. 지들은 그렇게 가난한 새끼들 나한테 고기 사달라고 하잖아. 그러면서 밥을 안 먹고 고기만 처먹는단 말이야. 근데 진짜 막 심각하게 처먹어. 혹시 아웃백이나 빕스가 스테이크 먹어본 적 있니? 네. 간이 약해 세. 세요. 엄청 싱겁지. 진짜 거의 그냥 간 안 하다시피 해갖고 준단 말이야. 안한 거. 간 하긴 했는데 우리 입맛에는 뭐가 싱거워. 진짜 쌈장이 필요한 상황? 남자가 누가 분리가 떨어져 뭔가 약간. 그러니까. 야, 선생님은 참치도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데 아니 무슨 쌈장 아니. 품이야. 먹는 거는 내 취향이지. 네, 근데- 참치 소고추장 찍는 건 원래 맞아. 그냥 원래 맛있어. 아니 난 나의 참치를 안 먹어. 그럼 기름장 이런 데 먹잖아. 김장도 먹고 초고추장 먹고 간장도 다 먹는데요. 참치를 초고추장 원래 참치 참치는 잘 고추장 안 찍어. 근데 달라고 해야 와사비도 먹어요. 방어의 초고추장. 와사비랑 참치 먹어. 와사비가 뭐야? 와사비가 고추냉이지. 고추냉이랑 겨자랑 다 먹어요. 근데 걔네들은 삼겹살을 니네 아무것도 안 치고 먹으면 어떻지? 엄청 느끼하고 싱거울 것 같잖아. 네. 그렇게 먹어. 근데 애초에 걔네들 삼겹살 안 먹지 않아요? 아 먹어. 얼마 좋아하는지 한국에 있는 애들. 아 그래? 한국에 온 외국인 애들 삼겹살 환장해. 아 그래요? 이렇게 맛있는 걸 왜 못 먹었지? 이래. 외국인들 삼겹살 안 쓰는 거는 베이컨만. 아. 베이크 말고 참치. 근데 걔네들 안 먹는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삼겹살 수입량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삼겹살 유통하는 게 대패 삼겹살 포함이요. 다른 그건 생각하는. 그래갖고 수입 삼겹살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들어온다는 거야. 삼겹살은 중국 애들 다 먹고 잘. 거의 다 한국 거. 중국이 안 먹는 음식이 있어요. 기름만 가요. 그 정도로만. 거의 삼겹살 중국은 중국으로 너무 먹는 중국 거다 기름지죠. 그걸 생으로. 그러니까 중국 생이 기름 아니고 쪄가지고 차주잖아. 난로도 아니고 구워서 아무것도 간하나 그래 먹더라고. 와. 소금 먹어봤더니 간도 아니야? 소금 후추간도 아니야? 전혀 아 그건 좀. 그냥 먹어. 아니 싱겁니 그랬더니 아 그럼 원푸드 다이어트 되겠다. 대답도 안 해. 처먹느라. 그 밥을 시켜주면 밥을 그러면 상호쌤은 원푸드 밥을 다이어트 왜 아니야? 밥을 왜 먹어? 삼겹살 원푸드 다이어트. 밥 먹을 때 된장도 식사 때밥 안 먹어야지. 삼겹살 먹는데 된장. 된장국이 외국인은 호불호가 가장 심한 음식 중에 하나야. 아. 그렇기는 약간 좋아하면 된장 좋아하는 애들은 된장을 식빵에다 발라 먹는 애들이 있어. 뭐요? 알면 주시. 그건 진짜 맛있다. 뭐 한국 사람 다 그렇게도 안 먹지. 괴식이지. 근데 된장을 아예 안 먹는 애 있어. 야 먹어. 그러면은 갖다 줘. 막 선생님, 지가래. 선생님, 그게 인가하고 비슷하네. 선생님. 똥인데 된장이 그걸로. 선생님. 떫은 감에 된장 찍어 먹어보신 적 있어요? 괴식 안 들린다니까. 난 정상적인 음식만 먹어. 심지어 아빠가 즐겨 드시던 음식. 선생님은 안 먹어본 음식은 아예 안 먹어. 그거 진짜 맛있어요. 그 저희 아빠 고향에서 먹던 거. 근데 안 먹으면 아버지 음식 그냥 안 안 돼. 그 그 제일 롯데타워. 추도 태어난
자, 그러면 알코올이야. 아빠 술 안 먹어. 황홍 씨는 썰는 거 아직 안 익은 거면 삼각지 먹으면 삼색이 안 들을 수 없는 거 얼마나 맛있는데. 광소미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통화는 실. 광선. 자냐 얘? 알겠네. 계속 줘라. 자, 스페인 고기. 이쪽의 굴절율은 자 NC라고 하고 이 부분을 우리는 클라이드라고 해요. 뭐야? 클레이드입니다. 중심 부분은 분무. 자 N이라고 하고 코어라고 해요. 코어. 콜. 바깥쪽에 공기의 굴절율을 N0라고 해요. 이때 N이라는 값은 NC보다 커요. 전반사에 관한 필수 조건이죠. 이거는 갖고 내신 문제도 많이 쓰는 문제이기도 해. 자, 이때 중심으로 빛을 어떤 특정한 각도로 입사를 시켰어요. 입사를 시키게 되면 얘는 굴절을 하겠지. 그래 하는데 굴절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각도를 조절해서 전반사를 최소한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이 각도를 조절해 준단 말이야. 이거보다 각도가 조금 작으면 어떻게 나타나지? 조금 작으면 굴절이 많이 일어나니 조금 일어나니? 많이 일어나 조금 일어나? 이 각도가 작아지면 이 각도도 작아져야 되겠죠? 맞아요? 네. 이 각도가 줄어들면 이 각도도 줄어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임계각보다 어떻게 되지? 더 큰 각이 되겠지. 이 각보다 더 큰 값이면 어떻게 되니? 임계각보다 작은 각으로 보니까 굴절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요 세타 C를 만족하는 이 상황일 때가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해요? 최대값이 된다고. 이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오케이? 이 최대값 세타에 대한 사인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그렇다면 먼저 굴절이 일어나니까 굴절 법칙을 써야 되겠지. 얘는 거꾸로 이야기할게. 전반사 일어나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전반사 일어나는 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세타 C 곱하기 다시 사인. 는 N 곱하기 사인 세타 C가 돼버리겠지. 그래요? 자, 그렇다면 사인 세타 C라는 값은 뭐가 돼버립니까? N분의 NC가 돼버린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저거를 했지? 저걸 NC를 변해서 빗변을 갖고 N이고 NC고 얘는 얼마가 되지? 루트 N제곱 마이너스 NC제곱. 오케이. 자, 한편 두 번째 입사하는 관계를 한번 볼게. 자, 공개 굴절율을 N0라고 해서 N0 곱하기 최대값의 사인 값이야. 이 값은 N 곱하기 여기가 세타 C면 얘는 얼마가 되지? 90도 빼기 세타 C가 되겠지. 맞아요? 90도 빼기 세타 C다. 그러면 얘는 사인 90도 빼기 세타 C라고 해. 사인 90 빼기 세타 C면 뭐로 바꿔 쓸 수 있지? N 곱하기 사인 세타 수. 코사인 세타 C가 되겠지. 코사인 세타 C는 뭐라고 했어요? N 곱하기 N분의 루트 N 제곱 마이너스 H의 제곱이 된 거지. 따라서 입사하는 값의 최대값의 사인 값은 뭐가 됩니까? N 제곱의 루트 N 제곱 마이너스
그래서 원리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편광이라는 얘기를 살펴보도록 이거 C의 필터. 지금이 실망이야. 네? 실망이야. 왜요? 오늘 종일 자고 있잖아. 이를 실. 왜요? 중고보다는 낫잖아요. 그런 거 같아. 자고 있어요, 치지. 와, 싫어 그랬어. 와 범위만 됐다. 정말로. 저 범위 투. 범위한 한. 저 백살 진짜 줬다. 하루 나 진짜 준충기. 두세 개를 시조차 보내야 되겠지. 네? 쉬운 거 뭐라고 잘해? 두 번째. 범위는 이거 재량 차이 평광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평광은 아니 강의실 어떻게 옮겼는지 아니? 원서 쌤이 얘기해 줬어. 자, 평광이라는 게 평광이라는 것은 빛을 부분적으로 특별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빛만을 특별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을 골라내는 걸 평광이라고 해요. 우리 빛이라는 녀석은 알고 봤더니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에 의해서 일어난대요. 오케이? 그래서 빛의 모습을 보면 실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자, 빛은 이거 전자기파의 일종으로 나오는 전자기파의 일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 안 될 걸 봤어. 나도 뭐야? 입술 갖고 음악을 연주하는 이게 어떻게 하냐? 개쩌나. 한번 해봐봐. 애들한테 보여주자. 앞에 나와. 미쳤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해? 나 교정해서 안 돼. 승아 쪽이 안 보이잖아. 빨리 승아 쪽. 근데 순간 보여주면 안 된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안 돼요? 이거 접히는 거 안 돼요? 너만 돼. 너 해봐. 존나 어려워. 자, 나 교정되면 안 돼. 넌 힘든 게 아니라. 득템했는데. 인터스도 해야 돼. 선생님 해보세요. TV 동영상 내보내야 되겠어. 자, 빛은 왜? 동물들이 뭐야? 동물들이 무서워할 것 같지? TV 동물농장에서는 어류 안 사느니? TV 나오지? 동물농장. 어류. 잘할게 말할게. 회복하는 어류.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쪽에 전기장이 있고요. 이쪽에 자기장이 있어요. 전기장축과 자기장축이라고 해요.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면 B는 왜 B냐면요. 이래서 B예요. 야, 이건 좀 아니야. 이게 뭐라고 읽으면 되지? 바닥. 바닥이 있어서 B예요. 좋아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사이감수적으로 진동을 해요. 옆으로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장이 그거에 수직하게 이렇게 진동을 해나가요. 오 멋있다. 아니 저거 영상으로 찾아봐. 개멋지게. 자. 길이요. 전기장은 이게 쳐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을 하고요. 자기장은 바닥면에 나란하게 진동을 하게 돼요. 그럼 저 상태로 몇 광년씩 이동하는 거죠? 하잖아요. 저 상태로 무슨 간단하게 저거 되게 영상으로 찾아보라니까 멋지다니까. 영상을. 선생님 이건 안 멋지다는 얘기지? 아니 그 자, 쓰레기 움직이는 걸 그릴 수가 없어? 이렇게 나타나서 얘가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빛의 속도로 진행해요. 진공 중에서.
빛의 속도는 C라고 쓰기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 누구만 생각할까? 전기장만 생각해 보도록 하자. 전기장만 생각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평광이라는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관계를 얘기해 봅시다. 평광은 주로 평광판에 의해서 평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쪽에 빛이 진행하고 있어요. 빛이 진행하는데 빛은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기장이야. 오케이? 전기장이 여러 방향으로 진동하는 이런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어. 이 빛은 평광되지 않은 빛이야. 여기에 평광판을 갖다 내놓습니다. 대표적인 평광판이 폴라로이드 판들이야. 폴라로이드라는 사진을 이용하는 판이 있어. 그 폴라로이드 판들을 갖다가 여기에 갖다 놓습니다. 이 폴라로이드 판들은요 결정 방향이 있어요. 물질을 구성한 결정 방향이 있어서 특정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을 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오케이? 액정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핸드폰 액정. 액정으로 만든 모든 것들은 다 평광판이 존재합니다. 요즘은 액정 요즘에 LED 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평광판이 진행하는 한쪽 방향에 대해서 나타나는 배를 갖고 있으면 이 평광판을 지난 빛은 무조건 결정 방향과 같은 방향의 빛만 통과하고 나머지는 흡수해버려요. 오케이? 이 성분만 남게 되는데 이때 이 빛의 세기가 1이라면 얘는 세기가 얼마가 돼? 2분의 1을 줄어요. 자, 이 다음 경우에다가 또 다른 평광판을 갖다 놔볼게요. 자, 또 다른 평광판을 갖다 놓는데 자, 결정 방향이 나란하게 똑같은 방향으로 평광판 갖다 놓으면 얘는 그대로 빠져나가요. 오케이? 그런데 진행 방향에 조금 전 경우와 수직하게 빛을 결정 방향을 계열한 평광판을 갖다 놓는데요. 아무것도 안 지나나? 자, 이 방향으로 놓으면 얘는 빛의 세기가 꽝이 돼버려요. 뒤에는 평광판을 90도 돌릴 때마다 밝았다 어두웠다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광판을 이용해서 나타나요. 여기에서 우리 멜리스 법칙이라는 법칙을 얘기해서 시간이 애매하다. 이 내용까지 지금 책은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를 좀 더 확장해서 브루스토각이라는 각까지 살펴보는 것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브루스토. 레스터. 브루스터? 브루스터 아니에요 그게? 다른가? 브루스터? 이제 다음 이야기. 거울 렌즈에 관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몰라. 통과할까? 자, 이번까지 질문 있는데 질문을 할 수가 없어. 지민이가 1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제일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